자, 당좌예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좌 거래를 하다 보면 통장에서 잔고보다 더 많은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보다 더 많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어지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표를 지급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은행하고 특정한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거래보다, 그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보다 일정 금액만큼 더 우리가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약속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당좌예금 한도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고요. 그 한도를 초과해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야 되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이너스에 대한 이름이 바로 당좌 차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가지고 이 당좌 차월을 설명을 해볼게요. 4월 30일 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100만 원을 당사은행에 당좌 수표로 발행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당좌예금의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건데, 자 보세요. 상품 매입 100만 원을 하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네요. 상품은 100만 원. 자, 결제 방법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했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라고 대변에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다 그랬냐면 50만 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없죠.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당좌 예금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한도까지, 한도 지금 현재 잔액 있는 잔액까지 5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이 100만 원인데 대변에는 당좌예금 50만 원, 대차 차익이 뜨네요. 즉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이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잠시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아이를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하실 거예요. 저 당좌 차월은요. 당좌 차월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얘는 임시계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시계정. 그 말은 회계 기간 중간에는 잠깐 사용을 했다가 기말 재무제표에는 기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계정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 당좌 차월은요. 12월 31일이 됐을 때, 즉 기말이 됐을 때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에 금액이 남아있을 때는요. 반드시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은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임시계정이고요.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만 우리가 기록할 때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 당좌 차월은 기말 12월 31일 결산을 하실 때는 꼭 없애줘야 되는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 중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얘기는요. 이 아이 역시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자, 임시계정이라는 거 아까 당좌차월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회계기간 중간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말 시점에는 이 아이를 전부 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서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기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금 과부족,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계정 과목인데요. 장부상의 현금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바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만약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어졌다가 계속 원인을 찾아요. 이게 왜 남았는지, 이게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찾다가 기말 시점까지 원인이 발생되어지지 않게 되면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다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대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과부족은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5월 21일 날 장부상의 현금은 10만 원인데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만 원입니다. 장부에서의 남아있는 현금은 10만 원인데 내가 정말 돈으로 갖고 있는 현금은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 장부상을 맞추려면, 장부에 10만 원을 맞추려면 내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의 차이가 나면 장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 금액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의 10만 원, 실제 현금이 5만 원이면 장부에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장부를 줄여야 되겠죠? 장부의 현금을 줄일 거예요. 장부의 현금을 감소시킬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현금, 금액은 차액인 5만 원만큼.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원인을 몰라요. 그냥 현금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원인을 모르죠. 그때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바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 과부족, 금액은 5만 원. 원인을 찾아야죠. 이 돈이 왜 부족한지 원인을 찾습니다. 찾다가 끝까지 기말 현재까지 못 찾게 됐을 때, 즉 12월 31일 날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게 되면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발생됐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오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라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오고요. 자, 차변에 발생할 수 있는 거 현금이 부족한 부분인 거니까 우리한테는 손해예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입니다. 잡손실. 금액은 5만 원.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 원인대로 우리가 대체해 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고요. 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임시적인 계정인 당좌 차월과 현금 과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유동자산 중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등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즉,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말한다. 자, 이거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이 아이의 답은 X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취득 시 3개월, 앞으로 만기가 취득 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되어지는 금융상품들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보고일 말 혹은 재무상태표일, 즉 기간 말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이내에 금융상품들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분류를 해요. 따라서 지금 OX 퀴즈 첫 번째 아이는 틀린 답이 되겠네요. X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입출구 및 자유로운,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내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해주는 예금을 말하는데요. 그중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입금이나 출금이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 예금을 말합니다. 그중에 입출구 및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보통예금이라고 불러요. 보통예금. 입출구 및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저축성 예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보통예금이고요. 당좌예금하고의 차이는 입출구 및 자유롭지만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예금을 우리는 당좌예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아이는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시계정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드러나면 안 되는 계정 과목, 선급금, 미지급금, 당좌예금, 현금 과부족 중에 뭔가요? 네, 방금 배웠던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실제상의 장부현금과 실제 현금이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임시적으로 썼던 계정 과목이었고 기말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아이는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산 중에 유동자산을 배우고 있고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라는 특별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바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좌자산 중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현금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아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아이는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즉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통화, 또 하나는 통화대용 증권이죠. 통화대용 증권,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각종 증서들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들 수표, 각종 수표,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각종 수표들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현금성 자산에서는요. 크게 요구불 예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실 수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으로 분류를 하실 거고요. 현금성 자산은 중요한 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거. 취득 당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당좌 수표는요.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당좌 수표를 받다 라고 했을 때 회계 처리는 현금이라 그랬고 내가 수표를 발행하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다 라고 했을 때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수표라는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수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수표를 받다라고 하면 현금, 차변에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금 과부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이 차이가 났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 과목 장부상의 현금과 실제 보유 현금이 차이가 났을 때 먼저 실제 현금이 더 많다면 차변에 현금 얼마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실 거고요. 현금 과부족. 자, 장부상의 현금과 실제 보유 현금을 비교했을 때 장부상의 현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자, 이렇게 쓰셨다가 원인을 밝혀야 돼요.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밝히시다가 원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게 되면 12월 말일 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대변에 발생되어져 있는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얼마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대변에 잡이익. 장부상의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하셨다가 현금이 부족해서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현금이라고 분기를 해놓으셨던 아이를 기말 시점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잡손실이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 중에 당좌 예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금 과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좌 자산 안에서 아주 일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좌 자산의 두 번째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